자, 열처리 15분에서 20분 하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죠.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. 자, 이제 반대편 한쪽도 발랐으니까 반대편 약 바르겠죠. 자, 이렇게 약을 바르다가 자, 약이 부족하죠. 약이 부족하면 그냥 그대로 다시 또 약을 분배해 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건 일제만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색을 혼합하거나 그런 거 없어서 약을 바로바로 덜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내가 왜 섹션을 나눴어요?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잡아서 하면 양쪽 사이드가 안 발라지죠. 그래서 반절 나눠서 바르고 다시 나머지 부분 약을 도포해서 바르게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멋지죠? 아름답죠? 나만의 생각. 아까 열처리 헤어 매니큐어 방법, 헤어 코팅, 헤어 왁싱 뭐 이런 거 방법 얘기하다가 지금 말이 끊겼죠. 열처리 15분에서 20분 하죠. 열처리 15분에서 20분. 열처리 안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. 자, 그래 놓고 비닐캡을 벗깁니까 안 벗깁니까? 열처리가 끝난 다음에 비닐캡 벗겨요 안 벗겨요? 안 벗겨도 되고 바로 벗겨도 되고. 그거는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. 왜 틀리냐? 헤어 코팅, 헤어 왁싱, 헤어 매니큐어 이런 것들은 어때요? 머릿결 보호 차원으로 하기도 하고 색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먼저 머릿결 보호 차원으로 하는 거는 머릿결 보호 차원으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얘를 약을 도포하기 전에 수분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. 수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모발 윤기가 더 확실히 표현이 돼요. 윤기가 수분이 있어야 좀 더 효과를 확실히 본다는 거. 그리고 열처리를 한 다음에 비닐캡 씌우고 열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 벗겨주셔야 되세요. 바로 벗겨주시면 되고, 단 또 색을 눈에 띄게 입히고 싶을 때는 약재를 마른 머리에다가 약을 도포해 주시면 되세요. 마른 머리에다가 약을 도포하고 그 다음에 비닐캡을 안 씌우셔도 됩니다. 비닐캡을 안 해도 돼요. 비닐캡 안 하고 바로 그냥 열처리 돌리세요. 열처리 돌리면 색이 좀 더 선명하게 입혀진다는 거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도 약을 이렇게 도포해 가면서 핸들링 해 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약을 도포해 주는 거죠. 고객분들이 느끼기에 너무 자연스럽다, 몇 년 오랜 경력이 있나 보다, 그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모션으로 여러분들께서 약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엉킨 것들,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. 그래서 긴 모발일수록 약을 도포할 때, 특히나 이 핸들링 할 때 이 끝부분에서 약이 튈 염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약을 도포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이제 끝까지 다 약이 도포가 됐죠. 앞에는 안 할 겁니다. 시간 관계상 이런 빗질을 전체 앞머리까지 다 빗질하게 되는 거죠. 다 빗질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을 다 발라놓고 여기 이제 비닐캡을 씌우게 되죠. 비닐캡을 씌울 때, 비닐캡을 사용할 때 캡을 씌우기도 하고, 아니면은 랩을 돌려서 감싸기도 하죠. 랩을 돌려 감싸는 이유가 뭐예요? 랩을 돌려서 감싸는 이유? 그거 뭐냐, 열 보호하기 위해서
열 처리를 한 다음에 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만 좀 더 해볼까요? 이렇게 들쑥날쑥. 자, 발랐던 부분 살짝 가져와서 같이 바르는 게 좋다고 했어요. 그래서 열 처리를 할 때 비닐캡을 꼭 써야 된다는 거, 비닐캡 꼭 쓰고 열 처리한 다음에 그 과정을 이야기 안 했구나. 열 처리한 다음에 식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. 식는 과정. 그 식는 과정을 우리는 자연망치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아이스 타올, 아이스 타올이란다. 냉타올. 자, 냉타올을 준비해서 모발에 덮어 주기도 하게 되는 거죠. 냉타올이나 자연박지 시간을 왜 가져요? 열이 식으면서 이러한 작용이라고 하면은 헤어 매니큐어, 헤어 코팅, 헤어 왁싱 이런 것들이 모 표피에 확실히 잘 달라붙게끔 차가운 처리를 해줌으로써 얘들이 빨리 그 열이 식음으로써 빨리 안착이 되는 거죠. 안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열을 준 단계 다음에는 반드시 열이 식는 과정이나 얘들 이거 코팅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식는 과정, 냉타올을 덮어서 식히는 과정,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반드시 필요해요. 자, 차분히 하고 이 약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네. 한 통 다 들어가네. 자, 그리고 이쪽 면은 좀 숙련됐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르냐? 그러면 나는 우선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잘 발라줍니다. 손동작 그렇게 느리게 할 필요 없겠죠? 어차피 내 손에서 잘 익을 테니까.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먼저 확실히 잘 발라주고, 이렇게 대충 바르는 것 같죠? 맞아요, 대충 바르는 거예요. 자, 일종의 고기 굽을 때 초벌 굽는다 하죠. 초벌 한번 대충 굽는 과정이 있죠. 그 굽는 과정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섹션을 아까 안 탔던 부분 그 부분을 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약을 발라주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아까 처음에 탔던 섹션 공간하고 나중에 탔던 섹션 공간이 지그재그 식으로 겹치게 되겠죠. 그래서 중간에 발라진 부분 안 발라진 부분 그게 확실히 겹쳐지면서 잘 발라지겠죠. 그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잘 발라지면 되는 겁니다. 특히나 헤어 코팅, 헤어 왁싱, 매니큐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거 두피에는 잘 묻으면 안 됩니다. 두피에 묻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발라놓고 비닐캡 씌우고 열 처리 과정 거치고 식는 과정,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원터치 과정이라 하죠. 원터치 과정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과대가 아마 다 주문했을 거예요. 주문해가지고 재료는 다 있을 거니까 우리 다음에 만나면 이 원터치 과정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